아까 어디서 끊겼지 얘기가? 즐기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주식농부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네네. 저는 산만하게 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주식 투자 또 공부, 기업 분석을 엄청나게 즐기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 꺼려했던 거는 제가 무슨 대단한 그 주식농부님처럼 뭐 회사랑 동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송종식님이 얘기한 가치 투자고 이런 대단한 투자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그냥 생계형 투자자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삶에서 주식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기업 분석은 디테일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 분석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럼 알려주세요. 기업 분석은 네. 일단 이제 다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은 탐방을 가든지. 근데 탐방은 뭐 일반 사람들은 좀 가기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저기 뭐 블로그를 보든지 리포트를 보든지 스터디를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종목마다 좀 다르니까 제가 그냥 최근에 투자한 종목을 예를 좀 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수익을 제일 많이 얻은 종목이 SBS라는 종목이 있어요. SBS는 이제 원체 대형주니까 그건 이제 뭐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지금은 또 뭐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라서 이거는 뭐 매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따라서 하면 그냥 저기 히읗 기읍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호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산업의 변화가 온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가 온 시기가 그 에이스토리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스토리가 이제 킹덤. 넷플릭스 킹덤.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9,000원 만원대 주식이 4만 원 뭐 이때까지 굉장히 갔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처음에 알려진 게 에이스토리가 그 탐방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탐방을 가게 되면 좋은 거는 많이 돌다 보면은 증권사에서 커버하기 전에 자기가 더 좋은 정보나 산업의 변화를 반복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토리가 처음에 많이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올랐던 거는 탐방 갔었던 전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소형 제작사의 이런 글로벌한 상황이나 거시적인 상황이 변했던 거를 알아차린 거죠. 네.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리쿱률이라고 하죠. 네? 리쿱률.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제작사가 이제 100억짜리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판권이나 기타 수익을 120억에 얻었다고 하면 리쿱률이 120%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중소형 제작사들이 그 전까지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방송사가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 하나인데 슈퍼갑 그냥 그 목숨만 연명시킨 사람만 있게 해줄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붙여주고 그냥 유지만 되게끔 해준 거죠. 근데 이런 글로벌 OTT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OTT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제작 역량을 높게 사갖고 제대로 좀 쳐주고 그러니까 중국 OTT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그다음에 우리 한국 OTT들도 뭐 웨이브 이런 거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지금 이제 제작사가 원래는 을이었는데 제작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리쿱률이 한 140%에서 17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글로벌한 상황들의 변화, 거시적인 상황의 변화를 그 전업들 탐방 온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거기 2만 원대로 올랐고 그 다음에 그 2만 원대 18,000원, 2만 원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이게 리포트를 자주 보면 그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흥국정권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흥국정권 제가 애널리스트 이름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중소형 제작사 특집으로 쫙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상황의 변화,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되게 성공했었잖아요. 기억은 안 투자도 많이 해주고. 제목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뭐 폭력물, 학원 폭력물 같은 건데 모르겠다. 좀비물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생각한 게 제작비 대비해서 너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리쿱률을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익이 확 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에이스토리가 이제 4만 원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저는 그때 에이스토리를 투자한 게 아니고 좀 저평가된 제작사가 뭔가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SBS를 되게 눈여겨봤고 SBS는 그 자회사인 스튜디오 S라는 있는데 보통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 편당 제작 능력,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25편에서 30편 정도 제작하면 네. 한 편당 1,000억 정도 쳐주거든요. 네. 그 캐파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조 5천억에서 3조 사이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그 피어가 JTBC 스튜디오라고 네. J 콘텐츠리 자회사인데 걔네가 지금 한 1.5조에서 1.6조 밸류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튜디오 S도 한 1.5조 정도, 그러니까 15편 정도에서 20편 제작할 수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그 시총에 1.5조짜리가 녹여 있는 거죠,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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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지금 8천 얼마니까 한 3, 4천억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의 가치가. 숫자는 아마, 아니. SBS 전체 시총이.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3천억, 4천억밖에 안 됐고, 근데 SBS가 작년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익률 변화가 일어나요.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던 관점은 A스토리 같은 회사들은 지금 제작 편수가 3편밖에 안 되는데도 네. 지금 3천억, 4천억, 뭐 5천억 이렇게 받는데 네. 디테일한 숫자는 좀 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드라마 제작이 15편 할 수 있는 이런 회사 지금 스튜디오 S를 포함하고 있는 SBS는 지금 시총이 3, 4천억인데 그런데 작년 3분기, 4분기 기준으로 얘네가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네. 제작비를 엄청 감소시키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드라마 제작비에 많은 이런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계속 이익이 안 좋았는데 드라마 제작 비용을 축소하면서 비용을 조절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15%에서 20% 사이가 나왔었거든요. 뭐 하반기가 성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찍게 되고 이제 1분기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산업의 변화를 알고 트렌드의 변화를 알고 저평가된 주식을 알면 리서치를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SBS에서 이슈가 생겼는데 조선구마사라고 기억나세요? 사실 그게 SBS의 바닥을 만들어준 적이 아닙니까? 조선구마사 근데 역사 고증 논란. 근데 이제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을 하나를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거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반복 빠르면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거 이베스트 윤지호 센터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반복만 빠르면 투자 세계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주가로 한 22,000원도 찍었고 조선구마사 비용이 뭐 수백억 원대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230억, 250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손실이 얼마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YG엔터랑 롯데시네마에서 비용을 나눠 부담을 해서 한 70억 정도밖에는 SBS가 부담이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기사랑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200억 정도의 비용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상황이었고, 저는 70억대의 비용 인식을 한다면 이 회사는 제가 영업이익이 한 150억에서 200억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발표할 때는 제가 이제 200억까지 생각해도 좀 낮춰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스터디원들한테는 한 150억은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할 때.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전 좋아하는 게 좀 언더독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딱 그렇게 안 좋았어요. 공중파 방송국 그걸 왜 투자해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안 좋았고, 연초에. 더구나 또 이제 저는 또 가투소에 가서 이게 글들 많이 보거든요. 가투소 글들 보면 SBS 막 욕밖에 안 적혀 있고, 공중파 요새 누가 보냐, 방송국 망한다, 막 이런 거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논리는 그거예요. 컨센이 지금 그 당시 30억이었어요.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지표가 그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무리 내가 틀려도 100억 이하로는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실적 추정치가 이제 2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틀릴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이거를 아무리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은 나올 것 같아. 그럼 저는 이거는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TI 홀딩스랑 SBS 미디어 홀딩스 합병이 있었어요. TY 홀딩스. 그 합병을 하게 되면 증손자 회사에서는 투자를 못 하는데 손자 회사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스튜디오 S를 투자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태영그룹에서는 TI 홀딩스랑 스튜디오 S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가 이 태영그룹의 미래 먹거리예요.
환경 사업과 그치, 콘텐츠. 드라마 제작사 예. 콘텐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조만간 IPO를 하든지 투자를 받겠구나 생각해서 그때 또 비중을 싣고. 그러니까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졌잖아요. 네. 이제 두 개가 맞춰졌어. 이대호 중에서 디귿까지 나온 거예요. 네. 이제 대호까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네.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제가 세 번째 비중을 실은 거는 8월 5일 날 CJ E&M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그 CJ E&M이 실적 발표를 하면 CJ E&M 사업 분야가 많지만, 네. 엔터도 있지만, CJ E&M의 미디어 분야는 SBS랑 사업 구조가 유사해요. 비슷하죠. 예, 거기 왜냐하면 티빙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광고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네. 물론 거기 유튜브는 안 들어가지만. 네. 그래서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때 한 번 더 실고. 세 번 실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420억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하는. 네. 그때 한 번 더 실고. 제 전 재산이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때 실었다요? 그때 이미 주가는 슈팅 나오고 막. 밸류에이션을 해야죠. 그때 이제 올랐어도 그때 3만 원이었을 거예요. 3만 원? 3만 5천 원? 그 뒤로 5만 얼마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제가 마지막 배팅을 했죠. 그러면은 그때 그냥 나는 이만큼 사놨는데 실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슈팅이 나와서 이때 좀 차익 실현 이게 아니라 슈팅이 나오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싸다. 그래서 그때 더 사는. 그것도 있고 네. 산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거를. 비용 통제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는 또 광고 여러 가지 선행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2분기에도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1분기랑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시총이 5천억인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800억 넘게 나오면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 나가는 거고. 요거는 정말 그 일예로 기업 분석을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실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 과정에서 디테일한 건 되게 많은데 그냥 이제 방송이니까 그쵸. 좀 지각해서 최대한 PC를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엑셀 자료를 띄워놓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대충 말씀해 주신 거라 뭐 디테일한 숫자는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올해 상반기 수익을 많이 내주신. 그거 있고 가장 많이 낸 거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아까 계좌 본 거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드리세요.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의 그냥 소신이나 지론 같은 거고 그리고 이대호 기자님 거 나와서 제가 민폐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제가 아니 형님이 아까 봤는데 저희 상반기에만 60억 버셨더라고요. 상반기에만. 근데 요거를 괜히 잘못 말해 저도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뭐 계좌 까야 되는 거 아니 막 이렇게 노이즈 만드시고 그건 하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저거 갖다가 또 어그로 끈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고 완전 반대로 그래서 되게 고민인데 하여튼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이제 뭐라 열심히 또 즐기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 말하지만 실력이 막 그렇게 남들보다 좋은 투자자가 아니고 저는 생계형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생계형이니까 오히려 더 헝그리 정신을 갖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슈퍼게임도 아니고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 좋아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고 저는 아직도 되게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언제까지고 헝그리 정신을 갖고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는 좀 약간 수양하거나 수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오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술 담배 하고 뭐 이상한 유흥하고 이렇게 할수록 투자랑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에서 지킬 건 지키고 수양도 좀 하고 이러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좀 형수님을 의식하신 발언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저는 뭐 투자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와, 투자와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기 이런 거 그리고 외에는. 뭐 투자에 관련된 사람들만 주로 만나고. 이 나이키 운동화도 오늘 처음 신고 오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대호 기자님 만나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신발이 너무 새 거야 지금. 이거 새 거고요. 흙먼지가 다 묻었어. 새 거고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이 애들 봐주신다 그래서 2박 3일로 여행을 갔는데 강릉에 있는 무슨 호텔이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강릉에 호텔 2개 있어요. 좋은 거. 그래서 가서
거기서 룸서비스 처음 시켜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텔 룸서비스 시켜 먹었어요. 밥 갖다 주는 거. 네. 돈 아까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옷이랑 네. 이 신발이랑 샀는데 네. 이거 사면서 제가 와이프 목걸이 사줬거든요. 목걸이. 백화점에서 100만 원 넘게 쓴 것도 그날이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하고 막 이러는 데는 크게 막 이렇게 만족을 못 느껴서, 그러니까 전략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단지 소비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무슨 외제차도 사고 싶고 그랬는데 전 그냥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 거창한 투자 철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농부님처럼 무슨 회사랑 동행해야 되고 뭐 같이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투자가 즐거워요. 그냥. 네. 제 삶의 일부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김태석 대표님도 그렇고, 네. 김정환 대표님도 그렇고, 저기 냉철TV 하는 박홍일 형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별로 과소비를 안 해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산주성 김태석 형님 뭐 한 300억 있으신데, 같이 커피 마시러 가면은, 이 포인트 꺼내느라 한참 걸려요. 제가 알죠. 적립하고, 야, 그리고 차도 거의 귀찮아서 맞아요. 거의 네. 10몇 년대 그 제네시스 제네시스 최초 모델도 구형. 결국은 사고 나서 바꾸셨어, 그것도. 뭐, 김정환 대표님도 그렇고, 저 홍일이 형님도 그냥 계속 국산차 막 이런 거 타고 별 과소비 안 하시고. 그 남산주성님은 그런데 이제 밥이랑 술을 엄청 잘 사줬어요. 그럼 동생들한테는 잘 사시죠? 저기 한번 남산 형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밥 좀 사주시고. 여기 한번 모셔야 되는데. 또 빨리 모셔야 되는데. 요 지근거리에 있는데 사무실도 가까운데. 바로 여기 길 건너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끝나고 한번 뵈러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여기 계시나 모르겠다. 드라이버 거리요, 드라이버 거리. 가깝습니다. 산업을 보세요? 기업만 보세요? 그런 거 없고. 근데 이제 없고.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철저한 탑다운이잖아요. 네. 2차 전지는 뭐 예를 원체 들어서 성장 산업이니까. 그렇죠. 침투율이나 네. 보조금이나 네.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침투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지급하거나 이래서 이제 거시 상황이 바뀌면 요 밑에 밸류단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그 밸류단에서 그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거의 탑다운으로 가니까 이런 거 침투율 변화나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아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텀업도 아니고 탑다운도 아니고 그냥 돈 되는 거 다 하는 투자자예요. 그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자회사 덕도 보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입고 계신 그 회사 아픔이 있고요. 실제로 2차 전지도 투자 좀 많이. 제가 2차 전지는 연말이랑 연초에 네.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회사 이름 얘기해야 되네.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 지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원체 큰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가치주 성장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그 산업군에서 싼 회사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차 전지 투자할 때도 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없으면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답답해요. 숫자가 안 찍히면.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투자할 때 그 회사가 그 PBR 밸류로 네. 0.4배, 5배 가는 회사였어요. 2차 전지 관련주가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회사 이름 얘기할게요. 그 회사 이제 지금 이제 투자 끝났으니까 네. 세방전지라는 회사인데, 근데 세방전지가 원래 본업이 연축전지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네, 자회사에서 배터리 셀 모듈 신사업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항상 주식을 볼 때는 본업이 탄탄한데 신사업까지 붙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연축전지로만 해마다 영업이익 1,000억 올리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다 신사업 붙는 건데. 전기차에도 그냥 납축전지 1차 전지도 그쵸.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이게 숫자는 어차피 추정이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숫자 정확하게 추정해서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증설 속도나 증설 양 보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2025년 실적 땡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저의 피어가 된 회사가, 이거 나라 M&D 주주님들은 죄송한데, 나라 M&D라는 회사가 제일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하바리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죄송하지만 그 회사가 PBR 한 2배 정도 받는데, 네. 이거 지금 PBR 0.4배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신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접근한 거예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실적으로는 PER 계산의 의미가 없어서 PBR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당장 안 찍히니까요. 그러니까 신사업을 한다고 해도 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모든 투자를 그렇게 투자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회사가 뭐 미래 성장이 좋아서 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갖고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저는 보통 내년치 거, 그러니까 내년의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 또는 2분기 연속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회사, 2분기 연속 지금 2분기인데 3분기, 4분기 연속 찍히고 내년도 좋을 회사 이렇게 숫자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데 네. 2차 전지는 그렇게 투자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보통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고 숫자가 안 보이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하고 저는 제 능력이 한 1년치 정도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1년 정도 미래를 봤을 때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회사. 근데 신사업에, 그러니까 본업이 탄탄한데 신사업이 붙는 회사. 이런 회사들 되게 좋아해요.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회사를 여쭤보면 안 되고 이제 좀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탑다운으로 찾는다 아침에 이제 뭐 1예로 2차 전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연초에 네. 우리 텔레그램에서 주식 채팅할 때, 음성 네. 채팅할 때 네. 제가 연초에 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안 오르는 거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덜 올라 있고 좀 저렴한 밸류 주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제가 컨택트 중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여행이랑 항공 같은 거는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뭐 얘기했냐면 급식이랑 영화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식이랑 영화를 보라고 했고 네. 그 이후에 이건 또 저의 자랑같이 되겠지만 네. CJ 프레시웨이랑 CGV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올랐고 네, 네. 저는 지금도 싼 거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 레벨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그렇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코스피가 15배를 받으니까 네. 웬만한 회사는 이익이 찍히는 회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OPM이 3%에서 5% 찍히고 이런 회사들은 OPM만큼 PER 줘야 된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영업이익률. 예, 그렇죠. 영업이익률. 근데 지금은 10배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레벨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의류 OEM 쪽이에요. 의류 OEM. 예, 지금 그쪽이 구조조정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영세한 기업들 다 망한 거예요. 쓰러졌고. 다 망하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런 몇몇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뭐 원체 유명한 이제 글로벌 OEM사들이 저는 있으니까. 더 시총 작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한세실업, 뭐 영업무역. 하승인더, 하승엔터 그런 거 말고 더 낮은 회사. 왜냐하면 더 업사이드 높게 봐야 되니까. 예, 근데 재무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네, 네. 뭐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쳐보면 다 나와요. 천억짜리 이하 네, 회사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 정상화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네. 베트남 코로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네,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이 내년 보고 투자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